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유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사우디 러시아 생산 동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뭐 아직까지 뭐 감산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세계 최대 산유국 1, 2위 국가들 간의 어떤 생산에 대한 어떤 동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초반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던 부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과연 합의가 여기에 같이 좀 동조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교차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일간 산유량 자체가 1,000만 배럴이 넘는 이제 뭐 대표적인 산유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가장 부담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첫 번째, 두 번째 국가가 이런 정도 뭐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미래에 감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합의를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감산이 뭐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또 이게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카타르하고 베네수엘라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고 생산 동결에 합의를 했는데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한 10위 정도 되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유의미한 이런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유가가 사실 미국 경제, 그 미국의 정크 회사들, 트리플 B 마이너스 이하의 정크 회사들의 뭐 도산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금융 부실까지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계속 반영이 되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유가 하지만 좀 지겨워도 이 리스크 트리거는 계속 좀 데일리로 체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국제 유가 일단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증시가 전혀 흔들림 없이 고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과장님,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이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과 한계점은 어떻게 봐야 될지 외신 통해서 좀 살펴주시죠. 일단 15년 만에, 블룸버그 따르면 15년 만에 이제 오펙과 비오펙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신냉전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뭐 미국과의 지금 대결 구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보다 좀 대화가 좀 진전이 되면, 대화가 되면 거의 뭐 거진 반은 뭐 진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의미까지 뭐 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얘기를 안 했던 네가 해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좀 미뤄왔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라든가 사우디가 최근에 좀 뭐 이란과,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과의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좀 나오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옆에 주변국들하고 개인적으로 좀 물리적인 충돌을 좀 뭐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우리가 체크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추가 가격의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사실 감산을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좀 수요 증가와 뭐 바꿔 얘기해서 뭐 오일 시장의 안정을 뭐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미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과정이 좀 될 수 있다. 뭐 과정이라고 얘기한다면 감산 관련된 논의겠죠. 일각에서는 이란하고 이라크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산유국 그림을 한번 보시면, 러시아와 사우디가 상당히 좀 많은 산유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이라크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준. 그리고 또 미국도 사실 여기에 참여를 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과정에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추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계속 뭐 똑같은 얘기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좀 희망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뭐 이란, 이라크의 어떤 참여가 없다면 큰 의미가 좀 사실 없다 이렇게 한편으로 좀 보고 계신데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라크보다도 이란이에요. 이제 막 이제 시장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뭐 이란한테 니네 감사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 받아들이기 좀 이란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의 가장 큰 어떤 하락에 대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네, 일단 명백하게 보면 감산의 합의가 없으면 펀더멘탈 계산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가를 가지고 우상향을 하는 중장기 투자가 분명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번 동결 합의 정도는 적어도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다지 변한 것은 없다. 앞으로 뭐 26불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은 또 미국 시장의 하락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란의 좀 행동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재까지 풀린 마당에 못 팔던 오일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50만 배럴에서 이제 뭐 많게는 300만 배럴까지 계속 늘려 나갈 터인데, 이 감산일, 적어도 동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란이 어느 적정 수준의 산유만 하면서 글로벌의 이런 분위기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수그러진다면 하방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겠느냐,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다.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WTI 그 쌍바닥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여러 차례 매물을 소화를 하고 다시 26불이 가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또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깨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또 심각한 이 주가 하락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줄타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 추가적인 하락과 여기서의 반등 여부, 갈림길에서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이란. 여기에서 이란은 일단 어떤 궁핍한 재정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산에 나설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추가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유가 추이도 저희가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유가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한국중앙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가 다시 한번 좀 동결이 됐습니다. 1.5%로 8개월 연속 좀 동결이 돼 있고, 앞으로 좀 글쎄요, 여기에 일부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이제 금리 인하까지 좀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흐름 자체는 좀 그쪽으로 좀 점점 확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행은 아주 일관적인 기승전 동결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들어보면 수출이 뭐 좀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거나 내수가 지금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한다. 내지는 수출이라든가 내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동결한다. 예, 어쨌든 동결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15명 블룸버그 에코노미스트들도 분명히 15명 전체가 한국 시장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그 답변에는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네. 우리 어떤 경제 뇌관이라고 볼 수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이 때문에 뭐 동결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셨지만 정말 외국의 어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포함해서 지금 유동성 정책의 어떤 트리거가 계속해서 불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의 지금 우리 시장의 이런 결정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요. 최근에 일단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하고 FRB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뒤로 밀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시사를 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상당히 좀 압박을 분명히 받았을 터인데 어쨌든 동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 부진이라든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분명히 금리 하락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는 경제에 도움되는 수준이다.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동결을 했거든요. 달러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금리 동결이 되면 워낙 강세가 나와야 돼요. 워낙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또 워낙 더 약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공격적인 통화 정책과 정책적인 이런 뭐 공조가 있는 국가들의 증시에는 프리미엄이 부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면서 이러한 좀 뭐 환율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환율에서 어제 아시아 중에서 이러한 하락을 보였던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시장의 스탠스, 즉 글로벌의 감각에는 좀 많이 좀 뒤처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런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의 파급력은 어떻게 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플을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다지 한국 시장을 살 이유는 없다. 한국 시장 싸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잘났던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 미국이라든가 그렇게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해놓고선 지금 뭐 GDP 그로스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거 봐라 20% 올랐다가 결국에 빠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건 뭐하러 사십니까?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산에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느냐. 뭐 이런 저는 생각인데 어쨌든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과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레벨이 분명히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측면 때문에 바닥을 탈출하는 자산이 나올 때마다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국 시장의 멀티플 다운을 좀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가 제가 저번에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그 새우등이 터져 나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도 이제 없어요. 다 너무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 빠질 부분도 없어 보이지만 네. 튀어오를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은 보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결국 뭐 여러 가지 대내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동결,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다소 좀 이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결국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얘기를 이 시간 나눠봤고요. 계속 여기에 대한 변동성 부분은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정보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